자, 저번 시간까지 여러 폴리스들 배웠죠. 예. 자, 대표적인 기원전 8세기부터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는데, 민주주의로 유명한 어떤 폴리스가 있어요? 아테네가 있어요. 또 스파르타가 있었죠?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점은 같지만 다른 게 많았죠. 아테네는 민주주의였다면은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그러니까 그 소수의 시민이 여- 열심히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다수의 노예를 지배해서 이끌어가는 폴리스가 스파르타였죠? 그죠? 근데 북한이랑 또 다르죠. 근데 아무튼 그 두 폴리스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런 폴리스가 수백 개가 있었던 것이 그리스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가 있었어요.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오잖아요. 자, 이거를 어느 폴리스가 중심이 돼서 막아냈어요.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막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다 봤죠? 네. 배 다 때려 부순. 맞아요. 그 아테네가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 무찌르기도 했고, 또 우리 스파르타가 또 활약을 해서 300명의 부대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진격을 늦추기도 했고,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3단 노선을 이용한 빠른 배가 그 앞에 그 청동 충각을 이용해가지고 옆에 배들을 다 이렇게 부셔버려서 아무튼 페르시아 침략을 막아냈죠. 자, 그러면서 아테네가 네, 세지고 그리스 세계를 이끌어가게 돼요. 근데 아테네가 주변 폴리스들한테 소위 말해서 삥을 뜯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막대한 금이나 이런 것들을 델로스 섬에다 모아놨는데 아테네가 중심이 된 이 동맹을 우리는 무슨 동맹이라고 불렀어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아테네가 거대한 해상 제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잘 나갔어요. 그리고 또 페리클레스라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있었죠. 아테네 민주주의 한층 발전을 했는데 아테네 민주주의가 또 발전했던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한테 그 돈을 연금처럼 베풀었다 그랬죠. 수당을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노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 그런 아테네에게 도전장을 내민 폴리스가 있었어요. 어느 폴리스? 헤드시야. 폴리스. 스파르타였죠, 스파르타. 아테네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배가 아프고 견제했던 폴리스가 스파르타였죠. 자, 스파르타가 델로스 동맹에 반대하는 여러 폴리스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네가 있는 동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였잖아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을 해요. 자, 봐봐. 델로스 동맹하면 어느 폴리스예요? 테네. 아테네죠. 펠로폰네소스 동맹하면 어느 폴리스예요? 스파르타가 중심이죠. 자, 두 세력 간의 꽝 충돌,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아테네가 유리했는데 전쟁 6년 만에 전염병이 돌아서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전염병으로 죽죠. 자, 그러고 나서 전세가 점점 스파르타한테 유리해지는데 아테네 총사령관이 당시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죠.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당시 아테네에서 이름난 집안의 자식이면서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죠.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잘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총대장 막중한 책임을 맡고 나서 자, 시칠리아로 원정 갔다가 어떻게 반란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됐는데 그걸 해명하려고 아테네에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어요, 알키비아데스가. 그쵸? 어디에 항복했어요? 스파. 예. 그 원수 같은 라이벌 국가 스파르타에게 아테네군 총대장이 항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세가 결정적으로 스파르타에게 유리하게 됐고 결국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자가 됐죠. 자, 이후에 요거는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마케도니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한동안 또 스파르타가 그리스에서 패권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 스파르타 패권 장악에 대해서 또 불만을 품은 폴리스가 있었는데 테? 테베. 테베라는 폴리스가 있었어요. 이 테베는
스파르타에게 불만을 품은 폴리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런 폴리스들을 모아가지고 스파르타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이 전투가 레욱트라 전투예요. 안 나와요. 네,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이거 시험에 대해서 많았어요. 이것만. 자, 여기서는 누가 승리했을까요? 코리아. 이 탭에 명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명장이 에파미논다스라는 명장이었어요. 자, 이 어디? 에파미논다스라는 장군은 굉장히 그 전략 전술에 능해가지고 네. 이름하여 사선대형이라고 사선이 뭐죠? 사선? 직선은 이렇게 일자라면 사선은 약간 이렇게 어슷하게 돼 있는 게 사선이 대각선이죠, 그죠? 네. 그 사선대형이라는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스파르타 군대를 격파해요. 네. 자, 그리고 또 테베에서는 강력한 부대가 있었는데, 자, 부대가 보통 커플 부대였죠. 네. 자, 그 연인끼리 한 쌍을 이뤄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부대였는데, 자, 이 부대를 이제 신성 부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참 미안해요. 네. 에파미논다스도 독신이었어요. 독신이 뭐예요, 독신? 먼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을 독신이라고 하죠. 왜 독신이었을까요? 똑같은 신앙. 네. 아니 좀 동시 동성애자였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 이게 신성부대의 강점은 자기 같은 전쟁 동료이자 애인이죠. 예.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애인이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지켜주겠죠. 네. 굉장히 끈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테베의 그 신성부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스파르타 군대를 무찔러요. 그래서 한동안 테베가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다. 자, 이때 테베에서 인질처럼 어린 시절을 보낸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는 저 그리스 사람들이 야만족이라고 무시하던 북방의 마케도니아 출신 왕자였어요. 그 왕자가 여기 나와 있는 필립, 영어로는 필립이고 그리스어로는 필리포스였어요. 눈이 뭔가 저주 때문에. 이 필리포스는 자, 테베에서 인질 생활을 하면서 당시 에파미논다스의 뛰어난 전략 전술을 보고 배웠고 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와요. 자, 그러다가 유배에서 그러니까 인질 생활에서 풀려나고 마케도니아로 돌아와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안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형들을 제압하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왕이 된 필리포스는 이 마케도니아 안에서 여러 가지 군사 개혁을 실시를 해요.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굉장히 강력한 군사 국가로 만드는데 대표적인 군사 개혁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 월급 올려주는 거. 자, 당시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주력 부대는 뭐였죠? 그 방진을 짜가지고 덤비는 무거운 거 입고 덤비는 중장보병 중장보병이죠, 중장보병. 그죠? 그리스어로는 호플리테스라고 불리는데 자, 당시 근데 그 뭐냐. 그 그리스어는 약간 어떻게 생겼어요? 이 마케도니아에서는 이 중장보병, 그리스의 여느 중장보병과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의 무기랑 군제를 갖췄어요. 지금 보시면은 창 길이가 어때요? 이거 겁나 길죠? 우리 그때 그리스 저 스파르타 군인들 봤을 때 걔들도 창이 있었죠? 근데 걔네 창이 이렇게 길었어요? 걔네 창은 1.5에서 2m 사이예요. 그러니까 남자 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 키 정도 사이즈였는데 대신에 그 얘네들은 창은 짧지만 뭐 칼도 차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갑옷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무거웠죠. 묵직했죠. 예. 이동은 잘 못해도 대신에 방어력은 어땠어요? 높았죠. 자, 이게 저 그리스의 중장보병들 호플리테스였다면 자, 마케도니아 중장보병은 지금 보시면 창 길이가 이게 5.5에서 6.5m예요. 훨씬 이 창을
그 우리말로는 장창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사리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살이 파리스. 사리사. 그리고 이런 장창을 이렇게 긴 걸로 적을 공격하거나 찌르려면 이게 연습 안 된 사람이 이걸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있어. 이거를 그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고도로 숙련된 부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길고 뭐랄까 좀 이런 육중한 무기들을 잘 다루려면 입고 있는 갑옷이 무거우면은 그거 어렵겠죠. 그래서 그리스 중장부병에 비해서 얘네들 옷 입은 거 보면은 좀 옷이 어때 보여요? 진짜 반바지예요. 좀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그 무게, 그 옷에 들어가는 무게라든지 방패 무게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인 이 병사들. 그래서 이동성을 좀 높인 이 병사들을 그 마케도니아의 장창보병이라고 불렀고, 예. 이거를 이제 그 그리스어로 하면 페제로타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이 부대가 주력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 발칸반도 지역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부대가 발판이 돼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날 때 이 부대가 또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의 장창보병. 네. 군사개혁하면은 근데 창이 그렇게 긴데 뒷사람이 잘못 서 놨으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겠죠? 자, 이 필리포스는 주변 국가들과 영거푸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멸망시킬 곳은 멸망을 시키고 손을 그러니까 동맹을 맺을 곳들은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마케도니아가 동맹을 맺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은 여기 발칸반도에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 에페이로스라는 나라와 손을 잡아요. 자, 나라 대 나라 간에 손잡을 때 어떤 방법으로 동맹 맺을까요? 결혼을 하죠. 그죠? 자, 에페이로스의 당시 공주는 올림피아스라는 여자였어요. 그렇죠. 사돈을 맺는 거예요. 올림피아스의 남동생은 알렉산드로스였어요. 아,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우리가 오늘 배울 알렉산드로스는 아니고 우리가 오늘 배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외삼촌이에요. 네. 자, 올림피아스랑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가 결혼을 해요.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사이에 이제 결혼과 동시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고 이 필리포스 2세랑 올림피아스가 첫날 밤을 치르는데 그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올림피아스가 임신을 해요. 자, 임신을 해서 이제 10달 만에 낳은 자식이 알렉산더. 그렇죠. 이 사람이. 자,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필리포스 2세는 먼 위로 조상으로 올라가면 족보에 헤라클레스가 나와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부하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국가들과 외교 혹은 뭐 부하들을 만날 때 걸핏하면은 자기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올림피아스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페이로스는 또 자기들의 왕가가 누구의 후손임을 주장했냐면 아킬레스. 아킬레우스의 후임을 내세웠어요. 아킬레스 그 아킬레스가- 발목 맞죠? 발목.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는 아빠 쪽에서는 누구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헤라클레스 피를 이어받은 거죠. 엄마 쪽에서는 그쵸, 아킬레우스의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여기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추가돼요. 자, 올림피아스가 필리포스 2세랑 첫날 밤을 가지기 직전에 그 올림피아스가 머물고 있는 곳에 번개가 꽉꽉 내려쳤다 그래요. 자, 근데 그 번개가 내리치면서 그 선광과 빛이 당시 그 이제 올림피아스 배를 땅 때렸다 하는데 이때 올림피아스 주장으로는 자기를 누가 찾아왔냐면 제우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은 게 알렉산드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알렉산드로스는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제우스. 자, 그 영험한 신들과 영웅들의 어떤 피를 이어받은
또 다른 영웅이 하나 태어난 거죠. 자, 근데 지금 버젓이 엄연히 남편 필리포스가 있는데 뭐 제우스랑 사랑을 나눠 제우스의 아니면 제우스랑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들을 임신했다거나 이런 류의 소문이나 이야기가 도니까 남편 필리포스 마케도니아의 왕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 올림피아스란 여인이 뭐 바람기가 있다거나 뭐 아무튼 좀 안 좋은 쪽으로 소문들이 많이 나기도 했고 필리포스 2세도 여자한테 좀 상냥하게 잘 구는 타입이 아니라 가지고 굉장히 또 올림피아스를 거칠게 다뤄서 두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 대 나라 간에 동맹처럼 동맹을 매개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이혼도 쉽지가 않죠. 이들이 이혼하면 나라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니까. 그런 전쟁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이혼을 못한 상태로 부부는 굉장히 냉랭한 관계. 부부 사이가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엄마 아빠가 싸우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랑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드로스를 낳은 직후부터 굉장히 관계가 점점 냉랭하고 안 좋아지다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단계로까지 결국은 나아가게 돼요. 봐봐. 올림피아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미신이나 여러 가지 주술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의존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뭘 좋아했냐고 알려져 있냐면 뱀을 좋아했다 그래요. 아,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뭐 신라사 이런 데서 뱀과 함께 자는 왕, 경문왕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올림피아스도 그런 타입이었어요. 뱀을 평소에 아주 좋아해가지고 자기 자는 그 침실이나 숙소에 그 뱀들을 꼭 이렇게 풀어놨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낮은 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인데 방에 막 뱀이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들어갔다. 어. 뱀 안 물어요? 뭐 뱀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뱀을 위협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뱀이 먼저 공격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주 독사라든지 좀 사나운 뱀들은 잘못 건드리면 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올림피아스는 뱀을 가까이 해요. 자,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필리포스랑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드로스를 낳은 직후부터 사이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자, 이 필리포스 2세는 가정적으로는 매우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주기 어려운 아빠였어요. 네. 그리고 아내한테나 아들한테나 영 좀 좋지 않은 아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재능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기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만큼은 탁월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차례차례 정복을 해 나가다가 자 마침내 거의 이 그리스 지역을 다 통일하는 데 이르게 돼요. 그리고 눈길을 남쪽으로 돌려서 자기들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제우스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헬레네스라고 부르는 그리스 세계 있죠?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까지 공격해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공격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바쁜 아버지, 이 필리포스 2세, 집에도 잘 안 들어왔는데, 자, 이 알렉산드로스가 대략 10살 정도 됐을 무렵에, 마침 또 아버지도 그 당시 마케도니아에 와 있었어요. 이제 지방 원정들을 마치고. 마케도니아 수도가 펠라라는 곳이에요. 어디? 펠라. 이 펠라에 이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 상인이 굉장히 거칠고 난폭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보였어요. 이 말이 이 털이라든지 그리고 그 말에 이제 몸 보면 근육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 뛰어난 말이었는데 문제는 이 말이 너무나 거칠었어요. 막 사람이 접근해 오면은 막 신경질 내듯이 사람들을 막 떨쳐내버리고 자, 그래서 누구도 길들이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자, 심지어는 필리포스 2세도 그 말을 보고 탐이 나가지고 이 말을 가까이 했다가 이 말이 너무 난폭하게 구니까 그냥 저 말 치워버리라고 했을 정도로 이 말은 좀 정말 속된 말로 구제불능한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근데 그 말을 보고 있던 10살짜리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 필리포스한테 자기가 그 말을 길들여 보겠다 그래요.
필리포스 2세는 괜히 다치니까 그런 물론 그 말을 다스리려고 말을 어떻게 달래려거나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도 알렉산드로스가 계속 이걸 쫄랐어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 말 근처로 갔어요. 자,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날뛰는 데는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말이 막 날뛰었을까요? 뭐지?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비슷해요. 자기 그림자가 없네. 맞아요. 자, 이 해를 받으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이 말은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게 뭔가 움직이는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자가 무서워가지고 막 히잉거리면서 난폭하게 굴고 있던 거예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그걸 관찰하다가 캐치를 하고 자, 어떻게 했냐면 말 머리를 고삐를 당겨가지고 태양 쪽으로 가까이 해요. 자, 태양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말이 그림자를 이제 보지 않는 순간부터 굉장히 얌전하고 온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로스에게 곁을 내주게 되고 알렉산드로스가 그때 잽싸게 그 말 위에 올라타요. 그리고부터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애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보케팔루스라는 말이에요. 와, 말 이름도 정말 근사하다. 정말 네. 재밌어. 영어로 하면 부세팔루스라고도 읽더라고요. 네.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을 고급지게 이름이 있을까? 왕자의 말이니까. 네. 세버스찬. 맞아.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렉산드로스가 16살이 됐어요. 아버지 필리포스는 더욱더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고, 이제 그리스 지역도 거의 숨통을 조일 정도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필리포스가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그리스 원정을 가기만 하면 그동안 점령했던 이 북방의 여러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이때다 싶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둘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필리포스가 이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그리스로 원정을 가는 틈에 자기 아들, 16살이 된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를 마침내 맡기게 돼요. 자, 내가 없는 동안에 너가 이 펠라를 다스리고 펠라를 지켜라. 마케도니아를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아버지하고 이 마케도니아를 수비하는 수비대장이 돼요. 자, 필리포스가 원정을 떠났을 때 아니나 다를까 여러 북방 국가들이 자, 반란을 일으키는데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장군들과 함께 이 북방 도시 국가들을 반란을 하나하나 다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눈부신 군사적인 어떤 전공을 거두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반란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들을 알렉산드로스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드로 폴리스였어요. 이거는 그 기밀 사업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영이가 그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다면 뭐 김진영 도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자, 그런 식으로 그 점령한 도시들을 자기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또 이렇게. 와, 자, 그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이 펠라로 돌아온 필리포스가 처음에는 아들이 북방의 반란을 잘 진압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로폴리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듣고부터 엥? 자, 필리포스가 아니 그거는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왜 멀쩡한 도시 이름을 다 네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게끔 만들어 놨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꾸짖었다 그래요. 그리고 요 무렵 전후로부터 해서 16살짜리 알렉산드로스와 이제 마흔이 다 돼가는 아버지 필리포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이 돼요. 이제 너희 여기 아들들 많죠? 선생님도 아들이고 너희들도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는. 자, 아들이 자라게 되면 지금 너희한테 아버지는 너무너무 다들 좀 큰 존재들이죠. 그죠? 그 집을 위해서 돈도 벌어오시고
그리고 집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잖아요. 그죠? 너희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그죠? 근데 봐봐.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선생님 나이는 그걸 여실하게 느낄 때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아버지들은 어떻게 돼요? 늙죠? 근데 어린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겨요. 이제 한창 혈기왕성하게 크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때 가장 노릇을 했을 때 그 전성기의 아버지 나이로 너희들은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점점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역전. 역전이 되잖아요. 자, 필리포스 2세와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 부자 관계가 부자 간의 어떤 애틋한 관계에서 이런 관계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에헤.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북방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정했을 때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필리포스가 그리스로 원정을 떠났을 때 계속 승전보가 이제 들려온단 말이에요. 마케도니아로. 계속 아버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좋아하다가 걱정을 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아버지가 계속 이겨가지고 여러 땅들을 다 정복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정복할 땅이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뭔가 공을 세우고 영토를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 아들 알렉산드로스도 그렇게 탐탁히 여기지를 않았다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은 땅을 다 지배하면 옆에 있는 뭐 중국 같은 데 그냥 중국과 아프리카도 다 진압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발칸반도에 다 지배했다면은. 그지? 근데 이 당시 때 그리스 사람들 생각은 그리스인들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 발칸반도와 그리고 더 나아가봤자 북방의 그 마케도니아나 그 지역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튼 나머지 발칸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정복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걱정을 했다. 예. 자, 그러다가 그리고 여기다 더 기름을 붓듯이 부자 간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켰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던 엄마가 있죠. 그죠? 자, 엄마 올림피아스가 이 아빠랑 사이가 또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핏하면은 부부싸움을 하고 이 올림피아스는 남편만 죽어봐라. 죽으면은 내 아들을 왕위로 올려가지고 나한테 그동안 수모를 줬던 필리포스와 필리포스의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제거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이 필리포스가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데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또다시 한번 원정을 가요. 자, 이번에 원정을 간 거는 진짜 이 그리스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점령하러 간 거예요. 당시 그리스는 자, 한때 아테네, 뒤이어서 스파르타, 그리고 또 뒤이어서 어디였죠? 신성부대? 테베가 제일 여기서 그나마 영향력이 있었던 폴리스였는데 워낙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여가지고 힘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때 이제 신흥 강대국가 이 마케도니아가 아버지 왕 필리포스 그리고 아들 왕자였던 알렉산드로스를 앞세워가지고 자, 온 거예요. 자, 이제 와서 이 지역에 있는 카이로네이아 어디? 카이로. 카이로네이아라는 곳에서 카이로 어디 있어요? 그리스 중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베, 아테네 연합군과 마케도니아 군대가 일전을 벌여요. 자, 숫자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그리스 연합군이 숫자는 많았는데 얘네는 여러 폴리스들의 연합체였고 마케도니아는 아주 단단하게 계속 주변 국가들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승리 경험이 많은 아주 정예 부대였단 말이에요. 자, 세력 간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가 승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필리포스가 전쟁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적들과 싸우는데
필리포스가 한번 그 그리스 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전투하다 보면은 막 칼싸움도 하고 창싸움도 하는데 그렇게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위기에 처한 목숨을 잃을 뻔한 필리포스를 구해준 게 누구였을까요?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를 구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필리포스가 굉장히 이거를 얹잖아요. 자, 아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자, 힘없고 어린 아들을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죠. 그죠? 자, 근데 자, 왕이 이제 자라고 있는 막 혈기왕성한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빚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필리포스랑 알렉산드로스는 점점 관계가 서먹서먹 냉랭해지기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대를 무찌르고 마케도니아가 이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게 돼요. 자, 전쟁에서 잘 멸망한 거예요? 그 이 복속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뭐 마케도니아의 신하로 바로 만들거나 그럴 정도의 지배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케도니아 군사력으로 이들을 이제 무릎을 꿇리고 적절히 조공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다 마케도니아의 세력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다 차지하잖아요. 필리포스는 결혼을 7번을 했어요. 몇 번 했다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결혼식을 이제 요 카이로네이아 전투 끝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이 필리포스 2세의 마지막 결혼 상대는 평소에 자기가 되게 아꼈던 부하, 아탈로스라는 부하가 있었거든요. 여자죠? 남자. 아니, 아꼈던 부하. 네. 이 아탈로스의 조카예요, 죄송합니다. 조카, 이름은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아, 그리고 풀네임을 쓰면은 에우리디케. 이거 가끔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영화를 방영을 하면 유리디스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우리디케는 그리스어로 발음 나는 대로 다 읽은 거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유리디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클레오파트라, 에우리디케.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었어요. 클레오는 영광, 파트라는 아버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아탈로스의 여자 조카였던 이 클레오파트라 에우리디케가 이제 이 필리포스 2세에게 시집을 가게 돼요. 자, 아탈로스랑 클레오파트라는 다 어느 나라 출신? 마케도니아 출신. 자, 그리고 이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결혼식을 했겠죠. 이 결혼식에 왕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자, 나라에 있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다 초대됐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누구도 초대됐을까요? 알렉산드로스도 초대되고, 필리피아스. 그쵸. 알렉산드로스의 엄마? 올림피아스도 초대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질투.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너희 아버지가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마를 부른 거예요. 아빠가 결혼을 또 하는데, 거기에 엄마를 하객으로 부른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도 아버지가 왕이니까 어떡해요? 가야지. 그래서 엄마 올림피아스랑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갔어요. 자, 가서 이제 당연히 결혼식 잔치니까 술을 마셨겠죠? 자, 술이 잔뜩 취했는데, 아탈로스가, 자, 이런 말을 해요. 자, 자기 조카,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혈통이고, 그리고 자기 조카와 필리포스 왕 사이에서 마케도니아 왕위를 이을 적법한 후계자가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네. 알렉산드.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알렉산드로스가 다 들어요.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왕자로 있는, 그리고 사실상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만큼 능력이랑 여러 가지를 인정받고 있는 인기 있는 이 알렉산드로스는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라고 아타로스가 얘기한 걸까요? 어, 자신이 만원 깨는 가. 알렉산드로스의 엄마는 올림피아스죠. 올림피아스는 어디 출신이에요? 아, 여기. 에페이로스 출신이죠. 자,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 올림피아스를 그 싫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쵸, 외국인이라고 이제 올림피아스랑 알렉산드로스를 따돌리거나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싫어했을 만한 그 컴플렉스를 아탈로스가 술 마시고 건드린 거라. 알렉산드로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칼을 빼들고 아탈로스에게 덤벼요. 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리는 가운데 막 결혼식 잔치가 엉망이 됐는데, 이때 이걸 또 한켠에서 보고 있던 필리포스 2세가 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 이 아들한테 달려들어요. 자, 근데 술을 아까 많이 먹었다 그랬죠? 필리포스 2세가 원래 다리도 좀 불편했거든요. 전쟁하다 다쳐가지고. 자, 술 취한 사람이 다리도 불편한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뛰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균형을 못 잡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꽈당하고 자빠져요. 근데 이거를 알렉산드로스가 보고는 껄껄 웃어요. 자, 그러면서 저것 좀 봐라. 저 지금 유럽 제패하고 아시아로 진출하겠다고 평소에 떠들던 왕의 모습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망신을 준 거죠. 배넘심. 자, 필리포스 2세가 이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때 어떻게 상황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문제는 말이라고 하는 건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이미 이 잔치 자리에서 많이 모욕을 당한 필리포스 2세가 다음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알렉산드로스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자기 엄마 올림피아스랑 엄마의 고향인 어디로 갔을까요? 에페이로스. 네, 에페이로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미안한데? 아빠랑 엄마 사이는 안 좋았는데 마케도니아와 에페이로스는 사이가 좋았어요. 이 둘 사이의 결혼 관계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에페이로스의 국왕은 올림피아스의 남동생이었던 알렉산드로스였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스는 자기 남동생도 이름이 알렉산드로스고 자기 아들도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로스였어요. 자, 당시 에페이로스는 올림피아스의 남동생인 알렉산드로스가 왕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필리포스 이사가 처음에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들이고 아내고 다 잡아다가 죽이겠다 이러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태세였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필리포스를 말려요. 자, 지금 이제 통일된 그리스를 다스리실 분이고, 자, 이렇게 하시려면 먼저 집안 단속부터 잘 하셔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아내나 남편, 저 아들이랑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불화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그걸 듣고 문득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에페이로스에 사람을 보내요. 다 용서하고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필리포스 2세가 제안한 게 에페이로스의 국왕 알렉산드로스와 이 필리포스에게는 딸이 또 있었거든요. 그 딸도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자기 딸이랑 이 에페이로스의 국왕을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처받고 서로 안 좋아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암튼 또 하나의 결혼식이 계획이 됐고, 그 결혼식이 마케도니아의 아이기나라는 곳에서 열려요. 자, 이제 그 결혼식장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초대가 됐고, 아버지가 용서하기로 한 그 올림피아스와 알렉산드로스도 이 결혼식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요. 필리포스 2세는 아들을 용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이 됐는데, 자, 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도 좋아했지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도 유행했다 그랬죠. 이 필리포스 2세는 여자랑 결혼을 7번 했는데 여자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아주 그 찐한 남자친구. 그 찐한 남자친구가 파우사니아스라는 남자친구. 근데 이 파우사니아스는 아주 그 필리포스 2세랑 좀 찐한 관계였는데 필리포스 2세가 파우사니아스 말고 또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사니아스랑 관계가 좀 멀어져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어떤 갈등 이걸 좀 넘어서 가지고 아무튼 파우사니아스가 왕인 필리포스 2세에게 버려지듯이 하는 좀 그런 모욕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좀 너무 입에 담기 너무나 험한 얘기라 가지고 좀 아무튼 좀 큰 모욕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파우사니아스가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에서 열린 에페이로스 국왕과 필리포스의 딸과의 결혼식이 있던 그날 파우사니아스는 필리포스를 경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호원은 왕 제일 근처에 있죠. 자,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필리포스 2세를 찔러서 껴요. 죽여버리죠. 자, 필리포스 2세는 말 그대로 급소를 한 방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명도 못 지르고 바로 죽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능력 있는 누가 곧바로 왕위에 오를까요? 알렉산드로스가 그 자리에서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즉위한단 말이에요.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손을 잡아서 높이 치켜들면서 새 왕이 즉위했다라고 외쳤던 사람은 알렉산드로스의 파트너였던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는 그 자리에서 이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파우사니아스는 결국 처형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왕을 암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이 자객을 잡아가지고 보통 어떻게 해요? 그치, 고문도 하거나 뭘 하긴 하는데 먼저 뭘 하죠? 고문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걸 혼자 저지른 일인지 누가 시켜서 한 일인지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파우사니아스를 수사하는 과정이 좀 부실했고 좀 급히 파우사니아스를 죽여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필리포스를 죽이게끔 파우사니아스에게 뭔가 누군가 뒤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이 사건을 조작한 사람이 누굴 거라고 추측을 할까요? 알렉산드로스의 엄마? 올림피아드. 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올림피아스가 아마 뒤에서 파우사니아스를 뭔가 부추기거나 뭔가 미션을 준 게 아닐까라고들 얘기를 해요. 증거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됐어요. 자, 20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능력 있는 아버지로부터 마케도니아를 물려받았는데 여러 그 마케도니아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던 도시 국가들이 어린 왕이 즉위했다니까 다시 반란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하고 몇몇 국가들은 실제로 반란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리스 지역의 동요가 심했어요. 그리스는 원래 문화적으로 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마케도니아를 야만족이라고 무시했는데 그 야만족들에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신속하게 자기 주변의 부하들과 그리고 마케도니아 군단을 이용해가지고 반란들을 다 진압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의 유서 깊은 도시, 이거 코린트라는 곳에 나머지 아테네, 테베, 그리고 마케도니아 여러 도시 국가들의 사람들,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자, 내가 아버지의 뒤를 잇는 마케도니아의 왕이며, 자, 앞으로 지금 우리는 코린트에서 모였으니까 이 동맹을 코린트 동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과 얘기를 잘했을 수 있었던 이유. 자, 아버지 필리포스가 아들을 경쟁 관계로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아들한테 최고의 스승님을 붙여줬거든요. 자, 우리 알렉산드로스의 스승님 누굴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고래를 최초로 맞아요, 맞아요. 포유로 네, 했던 맞아요. 그 식물이나 동물 이런 거 분류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인데 당시 필리포스가 어린 알렉산드로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님으로 붙여줘요. 과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이런 걸 이제 플렉스라고 하죠. 예.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여러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시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웅변, 그죠? 그리고 말할 때 그 논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에게 지지 않는 방법, 수사, 말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논리, 자연과학, 선생님 잘 뒀죠. 그리고 문학도 배우죠. 특히 알렉산드로스가 이 배운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문학 작품이 저자가 호메로스예요. 우리 배웠죠.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다룬 그죠. 일리아스.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을 때까지 이 일리아스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다 그래요. 나중에 페르시아 원정을 간 다음에 자 귀한 그 보석 상자를 하나 얻게 되는데 부하들이 이 보석 상자에다가 뭐 넣고 다니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알렉산드로스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리아스를 넣어갖고 다니면서 자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읽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알렉산드로스는 일리아스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봐봐. 우리 일리아스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리아스는 누가 어디로 쳐들어간 거예요? 뭐가 어떤 나라가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로 쳐들어간 거죠. 자, 좀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그리스는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그리스. 서양. 서양이죠, 서양. 당시 트로이가 있던 소아시아 지역은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서양이 동양으로 쳐들어간 첫 번째 경험이죠. 그죠? 보통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자기들은 뭐 제우스의 후손이네, 아폴론의 후손이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우월감에 젖어 살던 그런 조그만 산골짜기 나라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아주 오래전에 처음으로 그리스가 동양 쪽으로 가가지고 이기고 지배해본 경험이 일리아스의 신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신하고 옛날 이야기였을 뿐이고 그 이후의 역사는 계속 어땠어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동양에서 계속 서양을 공격해 들어왔죠. 그죠? 선생님 봐봐.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서 계속 페르시아 지배를 받기만 했었는데 지배를 받거나 공격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일리아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페르시아를 우리 소나기, 우리 저 발 아래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드로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실현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잽싸게 자기에게 반대하는 분위기들을 잠재운 알렉산드로스가 자, 이제 원정을 떠나겠대요. 뒤에 지림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슨 바다예요? 흑해. 흑해죠? 자, 여기 연결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이거 무슨 해협이라 그랬죠? 오스트 보스포루스 해협이라 그랬죠? 그죠? 이오가 건너간 길, 그 파리 쫓아내려고 기억나죠? 근데 이 유럽과 아시아를 이제 아시아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해협이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 줄로 알렉산드로스가 건너간 곳이죠. 자, 우리 너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그 황금빛 양 나오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예? 하늘을 나는 황금빛 양. 그 황금빛 양을 그 그 남매가 타고서 여기 코르키스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때 오빠는 잘 탔는데 여동생이 어떻게 돼요? 아래를 보면 안 되는데 높이 황금빛 양이 바다 높이 올라갔을 때
실수로 아래를 내려다보죠. 아래 내려다보니까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래서 여동생이 어떻게 돼요? 바다로 떨어져 죽잖아요. 그 여동생 이름이 헬레였어요. 헬레. 헬레가 빠져 죽은 바다라 그래서 이 바다를 헬레스폰트라고 불렀어요. 자, 당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한 4만여 명 정도의 병력을 모아가지고 자, 이 헬레스폰트를 건너요.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 자, 창을 꼬나잡고 자, 이 소아시아 땅, 터키 땅에다가 창을 탁 던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창이 꽂힌 저곳을 내가 정복하겠다. 자, 이런 강력한 의지를 부하들에게 보이고 이때부터 이제 원정을 시작을 해요. 당시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의 당시 국왕은 다리우스 3세였어요. 우리 다리우스 1세는 배웠죠. 페르시아 전쟁을 시작했던 그 페르시아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잖아요. 그거보다 150년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 전에 다리우스 3세 전에 다리우스 2세도 있었고 크세르크세스 1세, 크세르크세스 2세도 있었어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자, 그거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리우스 3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왜 여기 있었을까요? 자, 페르시아가 이집트 지역까지 정복을 하는데 이집트는 만만한 나라예요, 만만하지 않은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전통이 어때요? 4대 문명할 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렇게 나가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나라라서 페르시아가 지배를 기원전 6세기에 하긴 했는데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넘어왔다? 알렉산드로스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를 막으라고 부하 장군들을 보내요. 처음에 알렉산드로스가 맡아서 싸운 전투는 그라니코스강 전투예요. 전투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고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봐봐. 이 전투에서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대승을 거둬요. 다리우스 3세가 이소스에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로스랑 또 붙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될까요? 이소스 전투에서도 다리우스 3세가 패배한단 말이에요. 자, 이소스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로스는 이 지역에 예전에 있었던 도시국가, 표운문자, 카르타고를 건설한 해상무역으로 번성한 나라, 페니키아란 나라가 예전에 있던 곳이죠. 자, 요 지역을 요 바다 근처에서 이제 자기에게 반발하는 세력들을 알렉산드로스가 다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싫어하고 있던 어디까지 갔을까요?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 지역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쭉 잘 지배를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하나 또 건설하는데 그 도시가 지금도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자, 그리고는 돌아 나와가지고 왕을 잡아야 끝나는 거죠. 자,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와 티그리스강 동쪽에 있었던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일전을 벌여요.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했을까요? 알렉산드로스가 대승을 거둬요. 다리우스 3세는 저기 저 중앙아시아, 지금의 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쪽에 있는 그쪽으로 도망가다가 부하 베소스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베소스에게 잡히고 왕자리를 뺏겨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해 오다가 결국은 그 부하들에게 칼을 맞고 다리우스 3세가 이제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신 다음에 죽는단 말이에요. 자, 베소스는 다리우스를 배신해서 알렉산드로스에게 결국은 넘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렉산드로스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망토를 벗어가지고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죽은 다리우스 3세의 시체를 잘 덮어줘요. 그리고는 베소스를 만난 자리에서 자, 감히 저 신화 주제에 왕을 죽였다고 이 베소스를 막 비난한 다음에 베소스를 극형에 처해요. 왕은 누가 죽여야 된다? 왕은 왕만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베소스를 죽여버리고, 자, 봐봐. 다 왔어요. 봐봐. 선생님 봐봐. 이제 왕을 죽였으니까 페르시아는 망했죠? 그리스 나머지 이제 마케도니아의 장군들, 알렉산드로스를 따라왔던 장군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멀리 왔잖아요. 뿅. 그치, 그치.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스승님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우기도 저 동방에는 인도가 있고 더 나아가면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싶었어요. 네. 자, 그래서 부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인도까지 가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지고, 자, 그 만년설도 만나고 무더위도 만나고 전염병도 걸리고 막 여러 가지 역경을 뚫고 인도를 가서 인도에서 코끼리 부대를 만나기도 해요. 진짜 광. 예. 그래서 그 코끼리 부대까지 무찌르고 많은 피해를 본 다음에 결국은 알렉산드로스가 다 이겼는데 딱 한 번 져요. 자, 누구한테 졌을까요? 자기 부하들한테 져요. 응? 부하들이 못 싸우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고. 자기 13년 전에 자식 낳고 이제 막 출발했는데 자식 얼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식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결국은 부하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길에 부하들의 불만을 달래주려고 여러 그리스 군인들이랑 이 이란과 여기 지금의 그 중동 아시아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과 합동 결혼식을 올려요. 일설에 의하면 만쌍을 한 번에 결혼시켰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화를 이 동방 페르시아 지역에다가 많이 전파를 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염병에 걸려서 일설에 의하면은 뭐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하는데 급격히 몸이 약해지고 죽어요. 자, 죽을 때 후계자가 중요했는데 당시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아주 어린 아들,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자, 결국은 자, 부하들이 누굴 후계자로 정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알렉산드로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깐난애. 가장 강한 자에게 물려주라고요. 진짜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자마자 그 부하들이 서로 자기가 강한 자라고 우기면서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했던 넓은 땅을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여요. 이게 무려 300년 동안. 예전 아니에요. 자, 이 시대를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스 사람들이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잖아요. 헬라스라고. 그 그리스 문화를 이 동방에 페르시아 지역으로 전파해서 그 영향력이 무려 300년 로마가 지배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해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른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영화랑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투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좀 알렉산드로스 시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